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 비전과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다른 듯 비슷한 머신 비전 자율주행 파헤쳐 보기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머신 비전과 자율주행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기보단 개발자분들에게 비즈니스적 지식들을 쌓을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내용은 먼저 개발자들이 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들과 제품들, 그리고 장애물과 한계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장애는 어떤 모습인가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일에 몰두하는 사람, 꼼꼼한 사람, 섬세한 사람 등등이 있지만 결국 완벽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IT 산업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실물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만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장애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희는 고객에게 받은 투자보다 더 높은 가치의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 개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래밍만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돈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저희에게 돈을 주는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품의 퀄리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이슈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장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산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머신 비전과 자율주행은 왜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해답은 자동화에 있습니다. 뭘 어떻게 자동화한다는 걸까요? 한번 각각의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머신 비전에서는 제품을 보고 제품 표면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서 사람이 직접 불량품을 분류합니다. 자율주행도 비슷합니다. 도로와 주변 환경을 눈으로 살피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각종 컴포넌트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두 산업의 흐름이 비슷하죠? 이걸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이름을 붙여보면 다음과 같이 센싱, 인지, 의사결정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들은 연관도가 매우 높아서 어느 한 곳도 대충 해선 안 됩니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런 센싱, 인지, 의사결정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센싱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센싱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머신 비전에서 제품을 보거나 자율주행에서 주변 환경을 눈으로 살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저희의 눈과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 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조명을 비춰서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정반사된 부분은 흰색, 남반사된 부분은 검은색, 이렇게 음영해지는데 이것을 통해 분량을 검사합니다. 쉽게 말해 굴곡의 그림자를 분량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율주행 차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있고 레이저 신호를 이용해서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라이다, 전자파를 발사해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기반으로 주변 사물과의 거리,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을 장착한 자율주행차의 외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잘 보시면 라이다가 상단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서 보기 좀 흉하죠? 최근에는 이것을 보이지 않게 감춰서 설치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센싱 단계에서부터 나온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머신 비전에서는 사람이 직접 알고리즘을 짜서 이미지에서 분량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것을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는 숫자로 이루어진 수많은 픽셀들로 쪼갤 수 있는데 이 픽셀 값을 통해 일종의 룰을 만들어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머신 비전 관련 회사들은 먼저 룰 베이스드로 추출한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센서들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센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다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슬램이라는 기술입니다.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imultaneous, 동시의, localization, 위치 측정, 그리고 mapping, 지도화로서 주변 환경에 대한 지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작성된 지도 안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지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라이다로부터 얻은 3D 데이터랑 카메라로부터 얻은 2D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스테레오 비전 기술인데요. 사람의 눈은 좌우로 받아들여지는 영상 차이를 통해서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카메라에서도 좌우 영상 차이 시차를 계산해서 3차원 거리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인식에는 딥러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화의 마지막 단계인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머신 비전에서는 앞 단계에서 피처, 사이즈 등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고객사로부터 받은 분량 기준서와 판결해서 분량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율주행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문제 처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처리를 하고 마침내 자동차를 통제,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과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전 검사에 특화된 머신 비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수아랩과 라운피플이 있습니다. 수아랩은 2019년 창업 6년 만에 미국의 3D 레이저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업체인 코그넥스에 무려 2,800억에 인수됐는데요. 이 작은 기업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AI를 몰라도 누구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빠르게 자리 잡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운피플은 패스트 팔로워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머신 비전 관련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장비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빠르게 성장해서 2019년에 상장까지 한 회사입니다. 해외에서는 AI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앤드루 옹 교수님이 설립한 랜딩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제조업 소프트웨어 영역도 진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쪽에 좀 돈이 많이 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국내 기업인 현대차가 있고 해외엔 테슬라, 애플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자율주행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애플과의 협력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번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워낙 하드웨어 쪽으로도 탄탄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도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만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서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자율주행 자동차 업계에서 탑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플은 2024년 애플카 출시를 목표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전기자동차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워낙 자동차 산업이 진입장벽이 높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 공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이 세계 7개국의 완성차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에게 협력을 제안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도 아직 넘지 못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두 산업의 장애물도 다른 듯 비슷한데요. 바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답답할까요? 라벨링 노가다가 힘들어서? 학습이 오래 걸려서? 머신 비전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성능이 안 나오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AI 개발자든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머신 비전 산업에서는 AI를 잘 모르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라벨링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엔지니어들은 수학킷 같은 AI 플랫폼에 모든 걸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능이 안 좋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셋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셋이 아닌 검사 장비에서 얻은 이미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도 현저히 적고 퀄리티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이미지를 더 얻어야 하는지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쪽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죠. 자동차는 한 번의 오류도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내야 합니다. 이 두 산업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결해 줄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Explainable AI입니다. 머신러닝이 블랙박스로서 복잡한 수식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결해주면 정말 좋겠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더니 AI나 소프트웨어 얘기를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제조업종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발표해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머신 비전과 자율주행은 자동화의 흐름과 구조도 비슷하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비슷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산업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아니, 특정 산업을 타겟팅하지 않아도 AI 관련 산업에서 겪고 있는 공통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장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신만의 기술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서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기업은 라이더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직원 수 20명 미만의 스타트업입니다. 라이더 제조 분야 세계 1위 벨로다인과 협력 관계에 있고요. 하드웨어는 벨로다인, 소프트웨어는 이 업체가 담당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BMW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처음에 BMW가 계약 당시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라이다만 해? 그랬더니 이 회사 대표가 라이다만 잘해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라이다 소프트웨어만 잘하는 회사가 없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말을 듣고 BMW가 쓱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좀 오글거리지 않나요? 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산업에서건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산업 분석이 필요하고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분석해서 뭐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남들보다 뛰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가지만 파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는 저희 모두가 고민해 봐야겠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